국민연금법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은 것은 자, 1번 이 법을 적용할 때 배우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자, 사실상의 혼인관계, 그러니까 사실혼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실상의 혼인관계, 그러니까 사실혼관계인데 사실혼관계는 다 인정을 해줍니다. 우리 이제 산재에서도 나왔었죠. 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하지 않고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줘요. 자,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하면 그 자녀는 가입됐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로 본다. 자, 그렇죠. 원래 이제 뱃속에 있었던 태아도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출생하면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로 봐서 그런 쉽게 하면 수급권에 있었던 뭐 유족이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부여된다. 권리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재산 상속할 때도 이 뱃속에 있는 자녀가 출생하면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옳은 거니까 2번이네요.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직장 가입자, 또 뭐가 있어요?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그래서 네 가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 자, 4번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에 다음 날에 지역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아니죠. 그 달이죠. 그 달. 다음 날까지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지역 가입자를 자, 2월 달이에요. 2월 달에 이야기해서 2월 달에 얘기를 하니까 어때요? 2월 달에 이야기하니까 자격을 취득한 그 해당하는 날에 다음 달 3월까지 지역가입자를 유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3월부터는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사업장에서 일하면 중복납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하는 된 날이에요. 이 다음 날이 틀렸습니다. 해당하는 날에 직업가입자 자격을 상실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중복으로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배우자의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미직한 급여가 있으면 그 급여를 받은 순서는 자녀, 배우자, 부모 순이다. 아니요. 무조건 배우자. 배우자, 자녀, 부모. 어떤 급여든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손자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 그 다음에도 없으면 형제, 자매까지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배우자가 모든 것들이 다 1순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옳은 거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더 나가면 배우자, 자녀, 부모, 자, 손자녀, 조부모 없다 그러면 형제자매, 형제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수급권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순서입니다. 자,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내용이다. 가을 안에 들어갈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자, 아까 이야기했죠. 지역가입자 이야기하면서 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하고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18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잖아요. 만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22세. 뭐 22세니까 뭐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27세가 만 27세가 아니에요. 만 27세가 아니라 그냥 일반 27세입니다. 이상하게 이게 만 27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전화가 왔었는데 이 27세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군대를 전역해요. 그 군대를 이 법이 88년에 만들었잖아요. 이게 36개월입니다. 군생활이 36개월이고 그래서 이제 뭐 취업을 뭐 대학교를 다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1년을 또 까먹어요. 그래서 군생활 3년과 1년에서 4년, 대학교까지 몇 년이에요? 4년제. 뭐 그래서 8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년 때문에 이런 거 아니면은 군대 앞뒤 해가지고 뭐 최대 2년까지도 볼 수 있겠죠. 앞뒤 잘려서 9년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8세, 27세까지는 그
연금을 넣지 않아도 납부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27세가 지나서 28세가 되니까 만도 아니에요. 만 28세도 아니고 그냥 28세였는데 그 전화 오더라고요. 공단에서 전화 와서 이제 연금을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처럼 27세가 되면 연락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세, 27세가 되면 연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자,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이네요. 유족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제 유족연금이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유족연금이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누구냐? 배우자가 1순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렇죠. 그 배우자가 그 당시 사람 수급권자가 죽으면 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해야 돼요. 10년 이상 가입하고 뭐 이제 오랜 기간 가입할수록 금액이 올라가죠. 그렇게 이제 연금을 주게 됩니다. 자, 3번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할 때는 수급권이 소멸한다. 그렇죠. 재혼한 경우 내가 재혼하면은 수급권이 소멸해요. 왜 그러냐면 이 재혼하기 전에는 A와 B가 부부에서 A가 죽으니까 B에게 연금을 줘서 그 돈 가지고 소득에 좀 보태 써라라고 했는데 B가 C를 만나서 결혼해 버리니까 C가 이제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연금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소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만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소멸합니다. 왜요? 아까도 이야기 똑같은 거죠. 재혼한 거나 입양을 간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드니까 그 부모랑 아니면은 배우자가 냈던 연금을 나눠가지고 받게 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한다든지 입양이 돼버리면 부양권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 주겠다라고 해서 그 수급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5번 장애 등급이 3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자,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 일시금. 장애연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장애가 1급이 생겼다면 100% 주고요. 2급은 80%, 3급은 60%, 4급은 일시급, 그리고 장애 등급은 1급에서 4급까지밖에 없어요. 연금이 1급에서 4급까지 있습니다. 4급까지 있는데 이게 맞아요. 3급하고 4급에게는 지급되지 않아요. 3급과 4급은 지급되지 않고요. 1급과 2급만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3급과 4급은 안 주고 1급과 2급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급과 4급은 안 줘요. 3급과 4급은 안 주고 1급과 2급만 주게 된다. 왜 3급과 4급, 3급은 일단 4급은 일시금을 받았으니까 안 주는 거고 3급은 왜 안 주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거기에 대한 등급 이런 것들을 해서 안 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3급과 4급은 안 주게 됩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4번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멸하게 됩니다. 자, 4번.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국민연금에는 노장유일입니다. 노장유일. 그래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일시금이 있는데 이게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있어요. 장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간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장애죠. 아까 우리 산재서는 장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장해라는 쓰는 것은
산재에서만 장해라는 단어를 쓰고요. 나머지에서는 모두 장애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장의비. 자, 장의비 어디서 나와요? 산재에서 나오죠. 이름이 이제 장제비로 바뀌었을 뿐이지 장의비가 산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국민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국민연금법에 이제 대해서 옳지 않은 거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담금이란, 자, 이 용어를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부담금, 기여금,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부담금과 기여금을 조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부담금, 기여금이 있는데, 자, 부담금이란, 자, 부담금이 누구냐? 사업장 가입자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부담금은 사용자가, 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50%는 사장이 내고 50%는 그 노동자가 내잖아요. 노동자 부담을 50% 하잖아요. 그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담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자,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이제 부담금이고, 부담하는 게 부담금. 자, 노동자. 그러니까 뭐야? 직장 가입자죠. 직장 가입자가 내는 것이 기여금이에요. 기여금. 부담금과 기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좀 이해되셨죠? 사용자, 그 사장이 내는 것은 부담금, 노동자가 내면은 기여금,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업장 가입자, 노동자죠. 사업장 가입자가 노동자니까 노동자가 부담하는 금은 기여금이다. 부담금이 아니라 기여금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조금 헷갈리죠? 내가 부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부담금은 아니고요. 그 부담금은 이 사장이 부담하는 금액이 부담금, 노동자가 내는 것은 기여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로 구분한다. 그렇죠? 사업장, 그다음에 지역 임의, 임의 계속 가입자, 이렇게 이제 네 분류로 들어가죠. 자, 가입자가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 기간은 각각 종류별 가입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그렇죠. 지역 가입, 뭐 예를 들어서 직장 가입을 하고 있다가 뭐 120개월 넣고, 자, 지역 가입으로 120개월 넣고, 이렇게 하면 총 몇 개월 넣은 거야? 240개월 넣은 거죠. 이렇게 합산해서 보게 됩니다. 자, 국민연금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그렇죠. 이런 공단들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합니다. 공법인으로 해서 이 공단이 이야기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공단을 만들고 공단에 위임을 해서 그 업무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 공단의 내용이다. 그래서 공단은 법인으로 하게 됩니다. 5번, 연금액은 지급 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산정한다. 그렇습니다. 기본연금액은 내가 납부한 금액이요. 납부 금액이고, 부양가족, 그 받을 때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양가족 연금액이 조금 붙게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에요.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죠.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담금,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은 기여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